안녕하세요. 밤이 깊었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죠? 편안하게 쉬면서 오늘 밤 따뜻한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옛날 옛적에 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드는 어느 깊은 상월 마을에 칠성이라는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남들처럼 씩씩하게 걷지도 유창하게 말을 하지도 못하는 사람이었지요. 세상은 그를 바보라고 불렀지만 밤하늘의 별처럼 맑은 눈망울을 가진 사내였습니다. 조선 땅 어디를 가나 하얀 눈이 세상을 덮고 있던 엄동설안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으리으리하게 솟은 최참봉의 기와집 마당에는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그 바람소리가 마치 굶주린 짐승의 울음소리 같아서 듣는 이의 마음마저 얼어붙게 만들었지요. 하지만 그 살풍경한 마당 한 구석, 꽁꽁 얼어붙은 우물가에는 홀로 쪼그리고 앉아 빨래를 하는 칠성이의 구분등이 보였습니다. 칠성이는 거친 삼벗 한 벌에 의지한 채 얼음장처럼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고 있었습니다. 붉게 트고 갈라진 그의 손등 위로 핏방울이 배어 나왔지만 그는 아픔을 모르는 사람처럼 묵묵히 방망이질만 해댔습니다. 철썩, 철썩. 정적을 깨는 빨래 방망이 소리만이 그가 살아있음을 알리는 유일한 신호였지요. 그의 한쪽 다리는 기형적으로 비틀려 있었고 얼굴은 곰보 자국으로 덮여 있어 지나가는 하인들조차 그를 보면 혀를 차며 고개를 돌리곤 했습니다. 에구, 저 칠성이 녀석 좀 보게. 날이 이렇게 추운데 미련하게 찬물에 손을 넣고 있네 그려. 역시 머리가 모자라니 몸이 고생이지. 따뜻한 부엌 아궁이 앞에서 몸을 녹이던 다른 머슴들이 낄낄거리며 수군거렸습니다. 그들의 비웃음은 바람을 타고 칠성이의 귓가에 닿았지만 그는 못 들은 척 고개를 더 깊이 숙일 뿐이었습니다. 칠성에게 침묵은 세상을 살아가는 유일한 방패이자 자신의 찢긴 마음을 감추는 낡은 담요와도 같았습니다. 그때 안채의 방문이 벌컥 열리며 표독스러운 고함 소리가 마당을 울렸습니다. 이놈, 칠성아, 어디서 농땡이를 피우고 있는 개냐. 기름진 얼굴에 두툼한 비단옷을 겹쳐 입은 최참봉이 툇마루에 나와 서 있었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눈매는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매처럼 칠성이를 쏘아보고 있었지요. 최참봉은 마을에서 소문난 구두쇠이자 아랫사람들을 짐승보다 못하게 여기는 비정한 인물이었습니다. 칠성이는 화들짝 놀라 절뚝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급히 안채로 달려갔습니다. 부르셨습니까요? 나으리. 그가 겁에 질려 말을 더듬자 최참봉은 미간을 찌푸리며 혀를 찼습니다. 듣기 싫다. 그놈의 말버릇은 언제 고칠 게냐. 내 귀한 시간을 내놈의 헛소리 듣는데 쓸 수는 없다. 최참봉은 칠성이의 젖은 손과 떨리는 어깨를 보고도 일말의 동정심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최참봉은 품에서 누렇게 바랜 편지봉투 하나를 꺼내 칠성이의 눈앞에 흔들었습니다. 지금 당장 고개 넘어 아랫마을 박생원에게 가서 이걸 전하고 돈을 받아오거라. 빚을 갚기로 한 날짜가 오늘까지다. 해가 지기 전에 다녀오지 않으면 오늘 저녁밥은 없을 줄 알아라. 그것은 청천벽력 같은 명령이었습니다. 이미 하늘은 잿빛으로 변해 금방이라도 폭설이 쏟아질 기세였고 성한 사람도 넘기 힘든 험한 고개를 절뚝이는 다리로 넘으라는 것은 죽으러 가라는 말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칠성이는 두려움에 가득 찬 눈으로 하늘을 한 번, 그리고 최참봉을 한 번 쳐다보았습니다. 나으리, 눈이 올 것 같습니다요. 다리가 아파서. 그가 용기를 내어 더듬더듬 변명을 하려 했지만 돌아온 것은 매몰찬 호통뿐이었습니다. 시끄럽다. 내 놈이 밥값을 하려면 시키는 대로 해야 할 것 아니냐. 내 눈앞에서 당장 사라져. 최참봉은 칠성이를 향해 곰방대를 휘두르며 위협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칠성이는 쫓겨나듯 대문 밖으로 내몰렸습니다. 낡아빠진 집신은 이미 젖어 있었고 얇은 무명 저고리 사이로는 매서운 바람이 사정없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품속의 편지를 소중히 갈무리하고 지팡이 삼아 쓰는 굵은 나뭇가지에 몸을 의지한 채 마을 어귀를 벗어났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따뜻한 연기가 피어오르는 최참봉의 집이 묘하게 낯설고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마을을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자 우려했던 대로 하얀 눈송이가 하나둘씩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흩날리는 꽃잎 같던 눈송이들이 이내 거친 한방눈으로 변해 시야를 가리기 시작했습니다. 춥다. 너무 춥다. 칠성이는 입술이 파랗게 질린 채 중얼거렸습니다. 앙상한 나뭇가지들은 바람에 흔들리며 기괴한 춤을 추었고 산새들조차 자취를 감춘 숲속은 죽음처럼 고요했습니다. 오직 칠성이의 거친 숨소리와 집신이 눈을 밟는 소리만이 그 정막을 채울 뿐이었습니다. 고개 중턱에 이르렀을 때 눈보라는 앞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거세졌습니다. 이미 길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고 사방은 온통 하얀색 감옥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칠성이는 방향 감각을 잃고 비틀거렸습니다. 불편한 다리는 감각이 없어질 정도로 얼어붙어 마치 나무 토막을 끌고 다니는 것만 같았습니다. 넘어지고 또 넘어지며 칠성이는 눈 속에 얼굴을 파묻고 흐느꼈습니다. 어머니, 저는 왜 이렇게 태어났나요? 그의 머릿속에는 지난 세월의 서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부모에게 버림받고 평생을 남의 집 헛간에서 지내며 받아온 멸시와 조롱들. 그는 단 한 번도 따뜻한 인간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가 가진 것이라고는 남들보다 조금 더 예민한 손끝과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여린 마음뿐이었습니다. 눈물조차 얼어붙는 이 혹독한 추위 속에서 칠성이는 생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절망의 끝자락에서 칠성이는 문득 저 멀리 희미하게 일렁이는 불빛 하나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람 앞의 등불처럼 위태로워 보였지만 칠성이에게는 구원의 동아줄처럼 느껴졌습니다. 살아야 해. 그는 이를 악물고 마지막 힘을 짜내어 불빛을 향해 기어갔습니다. 손톱이 깨지고 무릎이 까져 피가 흘러도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불빛이 이끄는 곳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것이 그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만남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때의 칠성이는 알지 못했습니다. 눈보라는 더욱 거세져 마치 천지개벽이라도 일어난 듯 맹렬히 울부짖었습니다. 칠성이는 눈사람처럼 하얗게 변한 채 불빛이 새어나오는 낡은 초가집 앞에 다다랐습니다. 그리고는 굳게 닫힌 살인문 앞에 쓰러지며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최참봉이 맡긴 편지가 구겨진 채 꼭 쥐어져 있었습니다. 세상의 비정과 자신의 책임감을 끝까지 놓지 않으려는 미련한 칠성이의 모습은 차가운 눈 속에 파묻혀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거센 눈보라가 초가집의 낡은 문풍지를 사정없이 흔들어대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희미한 호롱불 하나만이 외로이 타오르며 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지요. 그 불빛 아래 소복을 입은 여인 류씨 부인이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정갈했지만 눈가에는 깊은 수심이 어려 있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마을 사람들로부터 팔자 사나운 여자라 손가락질 받으며 산속으로 쫓겨나다시피 들어온 그녀에게 이 겨울밤의 고독은 익숙한 친구와도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바람소리에 섞여 무언가 둔탁한 것이 살인문을 들이받는 소리가 났습니다. 쿵! 짐승인가 싶어 바늘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지만 이내 잠잠해졌습니다.
하지만 류씨 부인은 알 수 없는 불안감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험한 산속, 이 눈보라 속에 누군가 찾아올 리 만무했지만 그녀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세상은 온통 하얗게 변해 있었고 마당에 쌓인 눈 위로 검은 물체가 쓰러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소스라치게 놀란 류씨 부인은 혹겹에 치마폭을 움켜쥐고 눈밭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것은 얼어 죽은 듯 꼼짝도 하지 않는 사내였습니다. 얼굴은 눈으로 뒤덮여 있었고 집신은 벗겨진 채 꽁꽁 언발이 허공을 향해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정신 차리세요. 부인이 다급하게 흔들어 보았지만 사내는 신음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주저할 겨를도 없이 자신의 가녀린 몸으로 사내의 겨드랑이를 끼고 안채로 끌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그런 힘이 솟아났는지 류씨 부인은 무거운 사내를 끙끙거리며 가까스로 방 안으로 옮겼습니다. 아랫목은 온돌 덕분에 따뜻했지만 사내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사내에 젖은 겉옷을 벗겨내고 마른 수건으로 그의 몸을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불빛 아래 드러난 사내의 얼굴은 곰보 자국으로 흉측했고 손발은 거친 노동으로 상처투성이었지만 류씨 부인의 눈에는 그저 죽음의 문턱을 헤매는 가여운 생명으로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방 안에 온기가 돌고 류씨 부인이 정성스레 주물러준 덕분인지 사내의 입에서 얕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추워. 칠성이가 간신히 눈을 떴을 때 그가 처음 본 것은 낯선 천장에 그을린 석가래와 자신을 걱정스럽게 내려다보는 류씨 부인의 눈동자였습니다. 그것은 그가 평생 받아본 적 없는 따뜻하고 자애로운 눈빛이었습니다. 칠성이는 자신이 꿈을 꾸고 있거나 저승에 온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신이 드세요. 몸은 좀 어떠신가요? 부인의 목소리는 봄바람처럼 부드러웠습니다. 칠성이는 화들짝 놀라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굳어버린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감히... 그는 습관처럼 몸을 움츠리며 더듬거렸습니다. 천한 종놈인 자신이 양반집 안방에, 그것도 여인과 단둘이 있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죽을 죄처럼 느껴졌던 것입니다. 칠성이는 공포에 질려 눈을 어디다 두어야 할지 몰라 허둥댔습니다. 류씨 부인은 그런 칠성이의 마음을 읽은 듯 조용히 미소 지으며 그를 안심시켰습니다. 괜찮습니다. 여기는 보는 눈도 듣는 귀도 없는 산속 오두막입니다. 그저 편히 몸을 녹이세요. 그녀는 부엌으로 나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 쌀죽 한 그릇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가난한 살림에 쌀을 아끼고 아껴 쓰었을 귀한 죽이었습니다. 시장하실 텐데 이거라도 좀 드세요. 그녀가 칠성이 앞에 소반을 내려놓았습니다. 칠성이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따뜻한 김이 얼굴에 닿자 얼었던 뺨이 녹아내리는 듯한 통증과 함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평생 식은 밥덩이나 개밥 같은 찌꺼기만 먹어왔던 그에게 자신을 위해 차려진 따뜻한 밥상은 태어나 처음 받아보는 호사였습니다. 그는 뜨거운 죽을 허겁지겁 목구멍으로 넘겼습니다. 목이 메어 캑캑거리면서도 숟가락질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류씨 부인의 눈시울도 붉어졌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체하겠습니다. 부인은 물 한 사발을 건네며 칠성이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칠성이는 그제야 고개를 들어 부인을 쳐다보았습니다. 얼굴의 흉터와 삐뚤어진 다리 때문에 모두가 피하던 자신을 이 여인은 마치 귀한 손님처럼 대접해주고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칠성이는 밥알이 섞인 눈물을 흘리며 몇 번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얼어붙었던 그의 심장에도 비로소 피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칠성이는 더듬거리는 말투로 자신이 왜 이 눈보라 속에 산을 넘어야 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최참봉의 심부름, 그리고 길을 잃은 사연까지. 류씨 부인은 칠성이의 말이 느리고 답답해도 끝까지 귀 기울여 들어주었습니다.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사람의 목숨이 종이 조각보다 가볍게 여겨지는 세상이군요. 저 또한 세상이 버린 사람이지요. 그녀의 쓸쓸한 목소리에 칠성이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남편을 잡아먹은 여자라 하여 시댁에서 쫓겨났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저를 보면 재수가 없다며 피하지요. 류씨 부인은 담담하게 자신의 상처를 드러냈습니다. 칠성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곱고 마음씨 좋은 분이 자신과 같은 처지라니. 세상의 편견이라는 차가운 감옥 속에 갇힌 두 영혼은 이 눈보라치는 밤 작은 방 안에서 서로의 아픔을 알아보았습니다. 칠성이는 묘한 동질감을 느꼈고 처음으로 누군가를 위로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인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칠성이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투박하고 서툰 말이었지만 그 속에는 진심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류씨 부인은 잠시 멍하니 칠성이를 바라보다가 이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방 안의 호롱불보다 더 밝고 따뜻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말은 참으로 오랜만에 들어보는군요. 밖에서는 여전히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지만 방 안은 두 사람의 온기로 훈훈해졌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칠성이는 아랫목에 누워 잠을 청했습니다. 몸은 노곤했지만 가슴은 벅차올라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그는 벽에 걸린 류씨 부인의 낡은 옷가지와 문풍지가 떨어진 창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집 곳곳에는 여인의 힘으로 감당하기 힘든 세월의 흔적과 고단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내일 날이 밝으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칠성이는 자신의 투박한 두 손을 내려다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 손은 비록 곱지는 않았지만 나무를 다듬고 흙을 만지며 쇠를 두드려온 강인한 손이었습니다. 남들이 바보라고 놀려도 그는 손으로 하는 일만큼은 누구보다 잘할 자신이 있었습니다. 은혜를 입었으니 갚아야 한다는 단순하지만 확고한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칠성이는 내일 아침이 오기를 기다리며 난생 처음으로 내일에 대한 희망을 품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눈보라가 그친 새벽녘, 창밖에는 하얀 눈이 세상을 덮고 있었지만 오두막 안에서는 새로운 인연의 싹이 트고 있었습니다. 아침 해가 산등성이 위로 붉게 솟아오르자 눈 덮인 세상은 눈부신 은사액으로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휘몰아치던 눈보라는 거짓말처럼 사라졌고 세상은 고요한 평화에 잠겨 있었습니다. 칠성이는 부스스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낯선 천장이었지만 그가 느낀 것은 평생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안락함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코끝을 스치는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뜨거운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마당은 간밤의 폭설로 인해 허리춤까지 눈이 쌓여 있었고 낡은 초가집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울타리는 쓰러져 있었고 부엌문은 덜컹거렸으며 지붕의 볕짚은 바람에 날려 앙상한 석가래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칠성이는 그 처참한 광경을 보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 집은 나를 살려준 은인의 집이다. 그는 불편한 다리를 끌고 창고로 향했습니다. 먼지 쌓인 연장통을 찾아낸 그의 눈빛이 예리하게 빛났습니다. 그때부터 칠성이의 마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말보다 손이 더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능숙한 솜씨로 눈을 치우고 산에서 쓰러진 나무를 끌어와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뚝딱, 뚝딱. 경쾌한 망치 소리가 고요한 산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톱과 대패는 마치 춤을 추듯 움직였고, 거칠었던 나무 토막은 순식간에 매끄러운 기둥이 되고 문짝이 되었습니다. 다리를 절뚝이는 칠성이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장인의 혼이 담긴 사내만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잠에서 깬 류씨 부인은 마당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놀라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기울어져 가던 울타리는 반듯하게 세워져 있었고, 구멍 숭숭 뚫려 있던 창문에는 튼튼한 문살이 덧대어지고 있었습니다. 땀방울이 맺힌 칠성이의 얼굴은 더 이상 바보스러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언가에 몰입한 남자의 진지함과 강인함이 그의 흉터마저 가리고 있었습니다. 부인은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니, 몸도 성치 않으신 분이 어찌 이런 험한 일을. 류씨 부인이 놀라 달려오자 칠성이는 수줍게 웃으며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저는 힘쓰는 일밖에 모릅니다. 부인께서 저를 살려주셨으니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는 다시 묵묵히 지붕으로 올라가 썩은 볏짚을 걷어내고 새 짚을 엮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비단실을 자아내는 여인네처럼 섬세하면서도 바위를 쪼개는 석공처럼 힘이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초가집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찬바람이 숭숭 들어오던 벽틈은 황토로 꼼꼼히 메워졌고, 삐걱거리던 마루는 단단하게 고정되었습니다. 칠성이는 남은 나무로 부인을 위해 작은 반다디 하나를 짜주기까지 했습니다. 류씨 부인은 칠성이가 만든 가구를 어루만지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제 평생 이렇게 귀한 선물은 처음 받아봅니다. 칠성님은 하늘이 보내주신 귀인입니다. 그 말에 칠성이는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어졌습니다. 두 사람의 평화로운 일상은 마치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칠성이는 낮에는 땔감을 구하고 집을 고쳤으며, 밤에는 류씨 부인이 읽어주는 옛날 이야기를 들으며 잠이 들었습니다. 세상의 멸시와 조롱은 눈 녹듯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서로를 의지하는 깊은 신뢰가 싹텄습니다. 칠성이는 자신이 더 이상 칠성놈이 아닌 한 사람의 몫을 해내는 칠성님이 되었다는 사실에 가슴 벅찬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그들에게 그리 쉽게 행복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고요하던 산속의 정적을 깨고 요란한 발소리와 고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리 오너라 안에 류씨 그 옆편에 있느냐. 익숙하고도 소름 끼치는 목소리였습니다. 칠성이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마당으로 들어선 것은 다름 아닌 최참봉과 건장한 하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몽둥이를 들고 위압적인 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최참봉은 칠성이를 찾으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탐욕스러운 눈으로 말끔해진 초가집과 텃밭을 훑어보았습니다. 아이고, 최참봉 어른께서 여긴 어인 일이십니까? 류씨 부인이 사색이 되어 밖으로 나왔습니다. 최참봉은 거만하게 곰방대를 입에 물고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어인 1인년이 내 죽은 서방이 내게 빌려간 돈을 갚지 않았으니 그 빚 대신 이 집과 땅을 거두러 왔다. 오늘 당장 이 집을 비우고 나가거라. 그것은 명백한 억지였습니다. 빚은 이미 갚았지만 최참봉은 서류를 조작하여 힘없는 과부를 길거리에 나앉게 만들 작정이었습니다. 류씨 부인은 분하고 억울하여 몸을 떨었습니다. 그럴 리 없습니다. 그 돈은 지난 가을에 소를 팔아 다 갚지 않았습니까? 어찌 과부를 상대로 이런 폐악을 부리십니까? 하지만 최참봉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허, 어디서 옆편네가 목소리를 높이느냐, 여봐라. 당장 저 여자를 끌어내고 집안의 세간을 드러내라. 하인들이 몽둥이를 휘두르며 부인에게 달려들려는 찰나
헛간에서 그림자 하나가 튀어나왔습니다. 그 손 놓지 못해. 벼락 같은 고함 소리에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칠성이었습니다. 그는 커다란 장작패는 도끼를 손에 쥐고 류씨 부인 앞을 막아섰습니다. 최참봉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아니, 내 놈은 칠성이 아니냐. 도망친 줄 알았더니 여기서 기둥 서방 노릇을 하고 있었구나. 최참봉은 비열한 웃음을 터뜨리며 칠성이를 조롱했습니다. 꼴 좋다. 병신놈과 과부년이 아주 잘 어울리는구나. 하지만 오늘의 칠성이는 예전의 그 겁쟁이 칠성이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다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맹수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뒤에 있는 류씨 부인의 떨리는 어깨를 느끼며 도끼 자루를 더욱 꽉 쥐었습니다. 지켜야 한다. 이 사람은 내가 지켜야 한다. 그의 마음속에서 뜨거운 용기가 용암처럼 솟구쳐 올랐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그는 누군가의 뒤에 숨지 않고 누군가를 위해 세상과 맞서기로 결심했습니다. 나으리, 이분은 빚을 다 갚았습니다. 돈이 욕심나면 차라리 저를 치십시오. 하지만 이 집에는 손끝 하나 못 댑니다. 칠성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울림은 묵직했습니다. 하인들은 칠성이의 기세에 눌려 주춤거렸습니다. 최참봉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소리쳤습니다. 이 미친놈이 내 놈이 정령 죽고 싶은 개냐 저놈부터 멍석마리를 해라. 하인들이 다시 기세를 올리며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칠성이는 옆에 있던 아름드리 통나무를 향해 도끼를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그 통나무는 장정 셋이 달라붙어도 쪼개기 힘든 온기 박힌 거목이었습니다. 이야! 칠성이는 단전에서부터 끌어올린 기압과 함께 도끼를 내리찍었습니다. 쾅! 굉음과 함께 단단한 통나무가 단 한 번의 일격에 정확히 반으로 쪼개지며 양옆으로 날아갔습니다. 나무 파편이 최참봉의 발치까지 튀었고 땅이 울리는 충격에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정적만이 마당을 감돌았습니다. 칠성이는 쪼개진 나무 사이에 도끼를 박아 넣은 채 거친 숨을 몰아쉬며 최참봉을 노려보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힘자랑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는, 자신의 존엄과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겠다는 처절한 선전포고였습니다. 한 발자국만 더 들어오면 이 나무처럼 될 것입니다. 칠성이의 낮은 으름장의 하인들은 질려버린 얼굴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최참봉은 입을 딱 벌린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평소 벌레처럼 여기던 칠성이에게서 느껴지는 서늘한 살기와 위압감에 등골이 오싹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칠성이의 눈에서 죽음을 불사한 결기를 보았습니다. 돈 몇 푼 때문에 목숨을 걸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최참봉은 헛기침하며 슬금슬금 뒤로 물러났습니다. 이 독한 놈들 같으니라고. 내 오늘만은 그냥 가주마. 하지만 두고 보자 관에 고발해서 내 놈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최참봉과 하인들은 꽁무니를 빼며 도망치듯 산을 내려갔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마당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긴장이 풀린 칠성이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칠성님, 류씨 부인이 달려와 그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칠성이는 부인의 따뜻한 품에 안겨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등을 조심스럽게 토닥였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알았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최참봉은 반드시 더 큰 힘을 빌려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지켜줄 사람이 곁에 있다는 사실이 그들에게는 천군만마와 같은 용기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눈보라가 다시 칠지라도 이제 그들의 마음속 불씨는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최참봉이 물러간 뒤 산속 오두막에는 다시금 무거운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전의 절망적인 침묵과는 달랐습니다. 다가올 폭풍우를 기다리는 긴장되지만 단단한 결의에 찬 침묵이었지요. 칠성기와 류씨 부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욕심 많은 최참봉이 이대로 물러설 위인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들은 밤마다 잠들지 못한 채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문 밖에서 들려오는 바람소리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마을에는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최참봉이 관에 가서 칠성이가 주인의 물건을 훔쳐 달아났고 과부와 짜고 자신을 협박했다고 고발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혀를 차며 수군거렸습니다. 쯧쯧쯧. 칠성이 그 불쌍한 놈이 이제 죽은 목숨이구먼. 관가놈들이야 최참봉 돈이라면 죽는 신용도 하는 위인들인데 오죽하겠어. 칠성이와 류씨 부인을 동정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그들 또한 최참봉의 보복이 두려워 감히 나서지 못했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며칠 뒤 붉은 옷을 입은 포졸들이 들이닥쳐 오두막을 포위했습니다. 죄인 칠성과 류씨는 당장 나와 오라를 받아라. 포졸들의 고함 소리가 산천을 울렸습니다. 류씨 부인은 사색이 되었지만 칠성이는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그는 부인의 앞을 가로막으며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분은 죄가 없습니다. 다 제가 한 일입니다. 하지만 포졸들은 칠성이를 거칠게 밀치고 두 사람 모두에게 밧줄을 묶었습니다. 관하로 끌려가는 길은 멀고도 험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길가에 나와 줄줄이 묶여가는 두 사람을 구경했습니다. 누군가는 비웃었고 누군가는 안타까워 눈물을 훔쳤습니다. 칠성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걸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류씨 부인에 대한 걱정뿐이었습니다. 자신은 천한 머슴이라 어떤 험한 꼴을 당해도 상관없었지만 귀한 부인이 죄인 취급을 받는 것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관아마당에는 이미 최참봉이 비단 방석에 앉아 거만한 표정으로 부채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또가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내 놈이 주인의 돈을 훔쳐 달아나고 그것도 모자라 주인을 위협한 칠성이라는 놈이냐. 사또의 서슬 퍼런 눈빛의 칠성이는 몸을 움츠렸습니다. 최참봉이 끼어들어 얄밉게 쏘아붙였습니다. 사또 나으리, 저놈이 겉보기엔 멍청해 보여도 속은 구렁이 같은 놈입니다. 저 요망한 과부년에게 홀려 제 재산을 빼돌리려 했습니다요. 사또는 류씨 부인을 노려보았습니다. 네가 정숙하지 못하게 외간 남자와 놀아나고 주인을 능멸하였느냐. 류씨 부인은 고개를 들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억울합니다. 사또 나으리, 칠성님은 눈볼의 길을 잃어 제 집에 들어오게 되었을 뿐 부정한 짓은 결코 없었습니다. 또한 최참봉은 이미 갚은 빚을 빌미로 제 집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진실만이 가질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증거가 있느냐, 머슴놈과 과부의 말을 누가 믿어준단 말이냐. 그때였습니다. 관아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허름한 옷차림의 노인 하나가 암행어사 출두요를 외치며 마패를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순식간에 관아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또와 최참봉은 혼비백산하여 마당으로 굴러 떨어져 납작 엎드렸습니다. 바로 며칠 전부터 마을을 돌며 민정을 살피던 암행어사가 칠성이의 억울한 사연을 듣고 때맞춰 나타난 것입니다. 암행어사는 근엄한 표정으로 칠성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칠성이의 거친 손을 잡아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이 손을 보아라.
이 손은 훔치는 손이 아니라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하는 손이다. 굳은 살이 박이고 상처투성이인 이 손이야말로 이 자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다. 어사는 이어서 최참봉의 장부를 압수하여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곳에는 류씨 부인이 빚을 갚았다는 기록을 교묘하게 지우고 덧은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내 이놈, 최가야, 너는 하늘이 두렵지 않느냐. 어사의 호통이 천둥처럼 떨어졌습니다. 가난한 과부의 고혈을 짜내고 힘없는 머슴을 짐승처럼 부린 죄. 네가 알렸다. 최참봉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아이고, 나으리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잠시 눈이 멀어. 하지만 어사는 단호했습니다. 저자의 재산을 몰수하여 그동안 핍박받은 소작인들에게 나누어 주고 곤장 50대를 쳐서 그 죄를 엄히 물으라. 딱딱 곤장 치는 소리와 함께 최참봉의 비명소리가 관에 울려 퍼졌습니다.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은 그동안 쌓인 체증이 내려가는 듯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사필규정, 인과응보였습니다. 죄를 지은 자는 벌을 받고 착한 이는 복을 받는다는 당연한 이치가 실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칠성이와 류씨 부인은 서로를 마주보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서러움의 눈물이 아닌 기쁨과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모든 일이 해결되고 칠성이와 류씨 부인은 다시 산속 오두막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칠성이를 의로운 사내라 부르며 칭송했고 더 이상 류씨 부인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십시일반으로 곡식과 반찬을 가져다주며 그동안의 냉대를 사과했습니다. 칠성이는 수줍게 웃으며 그들의 호의를 받았습니다. 그의 구분 등도 왠지 예전보다 훨씬 펴진 듯 보였습니다. 겨울이 가고 마침내 봄이 찾아왔습니다. 산속 오두막 주변에는 진달래와 개나리가 흐드러지게 피어났습니다. 칠성이의 손길이 닿은 집은 이제 마을에서 가장 튼튼하고 아름다운 집이 되었습니다. 그는 타고난 손재주로 대나무 바구니와 집신을 만들어 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그의 물건은 튼튼하고 모양새가 좋아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인기가 좋았습니다. 칠성이는 이제 누군가의 종이 아닌 어엿한 장인으로 자신의 삶을 꾸려나가게 된 것입니다. 어느 따스한 봄날 오후, 칠성이는 툇마루에 앉아 새끼를 꼬고 있었고 류씨 부인은 그 옆에서 나무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그들이 키우는 암탉들이 병아리를 거느리고 평화롭게 논일고 있었습니다. 칠성님, 저기 좀 보세요. 매화가 피었어요. 부인이 가리키는 곳에는 지난 겨울 칠성이가 정성스레 심어둔 매화나무에서 하얀 꽃망울이 터지고 있었습니다. 혹독한 추위를 이겨내고 피어난 그 꽃은 마치 두 사람의 운명과도 닮아 있었습니다. 칠성이는 일을 멈추고 류씨 부인을 바라보았습니다. 햇살을 받은 그녀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고왔습니다. 부인, 저는 지금이 꿈만 같습니다. 저 같은 놈이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지. 칠성이가 울먹이자 부인은 조용히 그의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칠성님은 행복할 자격이 충분합니다. 당신의 그 착한 마음씨가 우리에게 봄을 가져다 주었으니까요.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깊이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나누었습니다. 그 후로도 오랫동안 산속 오두막에서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칠성이와 류씨 부인은 서로를 형제처럼 때로는 부부처럼 의지하며 평생을 함께했습니다. 그들은 욕심부리지 않고 가진 것을 이웃과 나누며 살았기에 그들의 집은 언제나 사람들로 북적였지요. 사람들은 그 집을 매화나무 집이라 불렀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그곳을 찾아와 위로를 얻곤 했답니다. 세월이 흘러 칠성기와 류씨 부인도 흙으로 돌아갔지만
그들이 남긴 이야기는 여전히 마을 사람들의 입을 통해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겉모습이 추하다고 마음까지 추한 것은 아니며 진정한 아름다움은 고난 속에서 피어난다는 것을 말입니다. 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치는 밤이면 사람들은 화롯게 둘러앉아 칠성이의 이야기를 하며 언손을 녹이곤 했습니다. 바로 오늘 밤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린 것처럼 말이죠. 자, 이제 이야기가 모두 끝났습니다. 밖에는 아직도 눈이 내리고 있나요? 부디 오늘 밤은 칠성이의 따뜻한 마음을 생각하며 편안한 꿈 꾸시기를 바랍니다. 저 늙은이의 이야기는 여기서 맺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